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연구자를 위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입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폭사에서 붙여넣기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구실에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연구 동료를 맞이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화면에 보이는 공구함처럼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수많은 문서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여러분의 연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진정한 동료로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자율 연구의 시대로 출발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답변을 받으면 그것을 폭사해서 내 컴퓨터로 가져와 실행해 봅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다시 그 오류 내용을 폭사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또 답변을 폭사해 오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화면의 무한 루프처럼 우리는 여전히 폭사해서 붙여넣기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상호작용과 실행의 주체가 결국 인간인 여러분이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그저 대답만 할 뿐 실제로 코드를 돌리고 파일을 옮기는 고된 노동은 여전히 연구자의 몫으로 남아있죠.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이 비효율적인 반복 작업을 계속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묻는 말에만 답하는 단답형 챗봇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이전트의 핵심은 여러분이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활용해 행동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추론과 계획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순서로 일할지 스스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도구 활용과 기억입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실행과 결과 확인입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이 네 단계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해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시키는 일만 하는 조수를 넘어 스스로 길을 찾는 탐험가가 된 셈입니다. 자, 이제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일하는지 들여다봅시다. 에이전트는 크게 네 가지 핵심 도구를 사용합니다. 먼저 코드 실행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파이썬 같은 코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실행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로컬 워크스페이스 조작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폴더에 직접 들어가서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기억 축적입니다. 일회성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의 흐름과 중요한 데이터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학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부 API 호출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최신 정보를 가져오거나 외부 서비스와 연동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마치 숙련된 연구원처럼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무결점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챗봇과 에이전트가 헷갈리신다면 이 표를 주목해주세요. 첫째, 동작 공간입니다. 챗봇은 오직 대화창 내부에서만 존재하지만 에이전트는 여러분의 컴퓨터와 원격 환경을 직접 누빕니다. 둘째, 작업 연속성입니다. 챗봇은 대화가 끝나면 기억이 사라지는 휘발성이 강하지만 에이전트는 지속적으로 파일을 축적하며 장기 메모리를 유지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오류 대처입니다. 챗봇은 오류가 나면 인간이 직접 복사해서 다시 물어봐야 하지만 에이전트는 스스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입니다. 챗봇은 그저 텍스트 답변을 줄 뿐이지만 에이전트는 완성된 통합 파일이나 정교한 분석 리포트 그 자체를 결과물로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챗봇은 상담사이고 에이전트는 실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아무런 지침 없이 백지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단단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엔진이 작동하죠.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은 규칙입니다. 에이전트가 목적에 맞게 일하도록 통제하는 핵심 규약이죠. 그 위에는 스킬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규격화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는 MCP라고 하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전트와 복잡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공용 번역기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엔진이 조화롭게 맞물릴 때 에이전트는 비로소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교한 연구 결과물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각 엔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엔진인 규칙, 즉 룰에 대해 알아봅시다. 핵심은 agent.markdown이라는 파일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전체 맥락을 알려주는 영구적인 운영 지침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인공지능과 대화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폴더 구조는 어떻고 중요한 파일은 어디에 있으며 분석 원칙은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agent.markdown 파일에 이 모든 내용을 미리 적어두면 에이전트는 대화가 시작될 때마다 이를 상기하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화면의 구조도처럼 소스 코드의 위치나 데이터 파일의 경로 설정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마치 우리 연구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오래된 동료처럼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엔진은 스킬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표준 작업 절차라고도 하죠. 연구를 하다 보면 매번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점도를 그릴 때 폰트 크기는 11로 하고 알파 값은 0.7로 하며 회기선을 추가해 달라는 식의 구구절절한 지시를 매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이전트에게는 이런 과정을 하나의 스킬로 규격화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긴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저 산점도 스킬 써서 그려줘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논문 요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선호하는 요약 양식을 미리 스킬로 등록해두면 에이전트는 언제든 그 규격에 맞춰 완벽한 요약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반복 작업을 지침서로 만들어두면 연구의 효율성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 엔진인 MCP는 에이전트의 활동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주는 열쇠입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복잡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공용 인터페이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똑똑한 번역기와 같아요. 연구자가 복잡한 연동 코드를 직접 짤 필요 없이 약속된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방대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달라고 하면 에이전트는 MCP라는 열쇠를 이용해 거대한 데이터의 금고를 열고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옵니다. 모델이 바뀌어도 이 프로토콜만 있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죠. 이제 에이전트는 단순한 두뇌를 넘어 거대한 정보의 바다와 직접 연결된 강력한 팔다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미 오픈AI 코덱스나 안스로픽의 클로드 코드 같은 강력한 에이전트들이 실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스케일업 파워입니다. 바로 병렬 처리 능력이지요. 한 사람이 문서를 하나씩 읽을 때 에이전트는 수많은 서브 에이전트들을 호출해 수백 개의 문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82개의 문서도 에이전트 군단에게는 순식간의 일이죠. 병렬 워크플로우를 통해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주일 걸릴 문헌 조사를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이나 안스로픽 같은 거대 기업들이 내놓는 최신 툴들은 이미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연구실에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네이처지에 발표된 사카나 인공지능의 사례는 전 세계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진정한 인공지능 연구자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선행 연구를 찾고 실제로 실험을 설계하고 튜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온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 시각화하고 동료 평가 즉 피어 리뷰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을 단독으로 작성해냅니다. 심지어 스스로 쓴 논문을 스스로 비판하며 고치는 자가 리뷰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죠. 인간 연구자가 몇 달씩 매달려야 하는 연구의 전 과정을 에이전트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새로운 문법입니다. 실험실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GPT-5를 기반으로 한 긴코 바이오워크스의 클라우드 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가설을 세운 뒤 원격으로 실험실에 로봇을 조작합니다. 복잡한 화학 물질이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에이전트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이죠. 디지털 공간에서의 연산이 물리적인 공간의 실제 실험으로 이어지는 자율주행 실험실인 셈입니다.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실험 비용을 무려 40%나 절감했습니다. 인간 연구자는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실험실 환경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디지털 컨트롤 룸에서 에이전트와 소통하며 더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을 통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죠. 연구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제각각인 데이터 파일들을 하나로 합치는 일일 겁니다. 포맷도 다르고 항목 이름도 엉망인 파일 수십 개를 일일이 열어서 복사하고 붙여넣는 작업 말이죠. 에이전트는 여기서 마법을 부립니다. 에이전트에게 이 파일들 알아서 교차 검증해서 하나로 통합해줘라고 지시만 하세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직접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아, 이 파일의 A라는 열이 저 파일의 B라는 열과 같은 의미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열을 매칭시킵니다. 그리고는 단 몇 초 만에 오차 없는 무결점 통합본을 생성해내죠. 인간이 하면 꼬박 하루가 걸릴 지루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에이전트는 즐겁게 수행합니다. 졸업한 선배가 남기고 간 정체불명의 압축 파일 때문에 곤란했던 적 있으시죠? 파일 이름은 알아보기 힘들고 도대체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된 건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에이전트에게 맡겨보세요. 압축 파일을 던져주고 이 파일들 전체를 탐색해서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고 내가 이어서 해야 할 실험이 무엇인지 리포트로 써줘라고 말이죠. 에이전트는 파일의 생성 날짜, 코드의 주석, 데이터의 로그를 자율적으로 추적하여 과거의 연구 맥락을 완벽하게 복원해냅니다. 수천 개의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아도 에이전트가 요약해준 리포트 한 장이면 여러분은 바로 연구의 최전선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연구의 맥락을 찾아주는 진정한 구원자인 셈입니다. 코딩 지식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에이전트와 함께라면 단 몇 초 만에 나만의 맞춤형 도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장의 현미경 사진에서 특정 세포의 개수를 세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에이전트에게 사진 100장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내가 클릭할 때마다 카운팅한 뒤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일회용 앱 하나 만들어줘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즉시 파이썬 코드를 짜서 여러분만을 위한 전용 인터페이스를 띄워줍니다. 거창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작업을 위해 태어난 일회용 앱이죠. 자연어 지시만으로 커스텀 툴을 즉각 획득하는 이 능력은 연구자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기술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딩의 시대를 넘어 바이브 리서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석 코드를 직접 짜느라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이제 연구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체적인 느낌과 방향을 지시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줘, 혹은 저런 관점에서 결과를 정리해줘라고 자연어로 말하기만 하세요. 복잡한 문법과 함수를 고민하는 대신 연구의 본질적인 질문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행과 정리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수행할 테니까요. 바이브 코딩이 개발자의 문화를 바꿨듯 바이브 리서치는 연구의 정의를 바꿀 것입니다. 손으로 치는 연구에서 머리로 지휘하는 연구로에 대전한 여러분도 이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셨나요? 바이브 리서치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셋업과 인벤토리입니다. 기억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폴더에 모으고 에이전트를 호출하세요.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해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을 풀어보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데이터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초기 맥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서만 위대한 발견이 일어나는 법이죠. 에이전트와 함께 여러분의 연구 창고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가설의 발산입니다.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죠.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아이디에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현재 데이터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도출해 보세요. 가설 하나, 가설 둘, 그렇게 5가지 정도의 흥미로운 가설이 나왔다면 이제 에이전트에 지치지 않는 실행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도출한 5가지 분석 방법을 지금 당장 전부 다 실행하고 결과를 뽑아줘라고 명령하세요.
인간 연구자라면 며칠이 걸릴 일이지만 에이전트는 동시에 5가지 길을 달려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고 연구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가설을 통해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는 냉정해질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교차 검증입니다. 에이전트가 내놓은 결과를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에게 던져주세요.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비판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이를 레드티밍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석에 편향은 없는지, 통계적 오류는 없는지 집요하게 파고들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인공지능들이 주고받는 비판 속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연구자인 여러분이 그 비판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연구 방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군단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 차원 높이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발상과 검증을 거쳤다면 이제 핵심으로 모아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인 컨텍스트 수렴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지금까지의 쓸모없는 탐색 과정은 버리고 의미 있는 핵심 결과만 추출해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정보 과부하를 막기 위해 인간이 개입하여 맥락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여러분의 직관을 더해 에이전트의 기억을 다듬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제된 중간 보고서들은 연구의 이정표가 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에이전트와 함께 지도를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종합해 봅시다. 이름하여 무한 반복 루프인 신세시스 아크입니다. 연구는 단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산하고 검증하고 수렴하는 이 사이클을 단계별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각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완성도 높은 중간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이 벽돌처럼 하나씩 쌓여 결국 하나의 완전한 최종 논문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화면의 루프처럼 이 과정은 끊임없이 선순환하며 연구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엔진을 달고 여러분은 이 루프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연구자가 나아갈 길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강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파편화되고 구멍난 데이터의 맥락 통합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데 탁월합니다. 둘째, 지치지 않는 반복 시도입니다. 오류가 발생해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코드를 수정하며 성공할 때까지 다시 도전합니다. 셋째, 막혔을 때 참고 문헌 전체를 통합한 돌파구 제시입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수만 페이지의 문헌을 순식간에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져주죠. 화면의 퍼즐처럼 에이전트는 복잡한 연구의 조각들을 맞추는데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이 압도적인 능력들을 여러분의 연구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상상해보세요. 연구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에이전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하거든요. 첫째, 과학적 엄밀성이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통계의 기본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계산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둘째, 완결성이 부족합니다. 99%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도 결정적인 1%의 에러를 그냥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셋째, 정확성보다 그럴싸함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화면의 성처럼 멀리서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기초가 부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결과물을 맹신하기보다는 연구자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항상 검증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에이전트의 본능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전진 본능입니다. 에이전트는 일단 일을 끝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중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데이터가 누락되어도 훌륭한 결과가 나왔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라고 자화자찬하며 강제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역추적하는 것을 극도로 귀찮아하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일단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전진 본능 때문에 잘못된 결론으로 순식간에 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에이전트가 과속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걸고 경로를 재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에이전트의 질주 본능을 통제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를 드릴게요. 감당 가능한 전문성을 넘어선
분석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독입니다. 에이전트가 아주 복잡한 수식과 화려한 그래프를 내놓았는데 여러분이 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소화하지 못할 지식은 함부로 삼키지 마세요. 검토 불가능한 결론은 연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함정일 뿐입니다. 에이전트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줘라고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지식의 주인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연구자인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대중화는 뜻밖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학문적 획일화입니다. 모두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빠르고 그럴싸한 길만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제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학문적 담론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가장 확률 높은 답변을 선호하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오히려 소외될 위험이 있죠. 화면의 꽃밭처럼 모든 연구가 똑같은 색깔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공동 연구를 복원하고 인공지능이 제시하지 못하는 엉뚱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 속에 숨겨진 획일화의 덫을 경계하고 여러분만의 고유한 연구 색깔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연구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3계층의 새로운 조직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위에는 최고 관리자인 인간 연구자가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리더죠. 그 중간에는 중앙 관리자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위치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위 작업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말단 실행자 계층에는 인공지능 코드와 인간의 손이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는 이제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관리하고 연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의 최고 경영자 즉 CEO로 진화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노동은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더 가치 있는 의사결정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연구자 모델입니다. 가끔은 기묘한 협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한계가 있죠. 에이전트가 코드를 짜다가 스마트폰을 강제로 재부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전트는 화면의 볼륨 다운 버튼과 전원 버튼을 5초간 누르세요 라고 인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없는 물리적 조작을 위해 인간을 말단 도구로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도구로서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오토파일럿과 물리적 신체가 완벽하게 역전된 협업의 모습이죠. 인공지능이 두뇌 역할을 하고 인간이 그 지시에 따라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이 현상은 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더 자주 보게 될 풍경입니다. 주니어 연구자들에게는 두 가지 방어선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작업 분할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통제력 안에서 완벽하게 검토 가능한 아주 작은 덩어리로 잘라서 지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인간 브레이크입니다. 에이전트가 조용히 통과시키는 사소한 오류들을 잡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효율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역추적하는 훈련을 하세요. 인공지능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꼼꼼함이 연구자의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 방어선이 여러분의 연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술이 더 완벽해지면 쓸개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도피입니다. 지금의 불완전한 도구들과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겪어보세요. 에이전트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원하는 답이 나오는지 그 감각을 먼저 체득한 사람이 다가올 연구의 최전선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삽질은 여러분을 더 단단한 연구자로 만들어줄 자양분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든든한 동료와 함께 새로운 연구의 바다로 뛰어드세요. 여러분의 위대한 발견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